론킴 뉴욕주 하원 의원이 뉴욕주 상원 출마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미 전역 공항에서 입국 심사가 대폭 강화되면서 2차 심사대로 넘겨지는 한인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뉴욕 시내 모든 공립학교 학생들이 각자의 교실에서 아침 무료 급식을 먹을 수 있게 됩니다. 올해는 한인들의 취업비자 신청이 예년보다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뉴저지주의 자동차 보험료가 전국에서 세 번째로 비싼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욕은 40위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17일 플러싱에서는 론킴 뉴욕주 하원 의원의 3선을 위한 기금 모금 행사가 열렸습니다. 론킴 의원은 3선 도전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한편 뉴욕주 상원 출마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론킴 의원은 17일 플러싱에서 열린 3선을 위한 기금 모금 행사에서 주 하원 업무에 집중하면서도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보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더 중요한 일을 할 수 있고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 같다며 상원 의원직 도전 계획이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도전 시기 등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김 의원은 이번 행사는 3선 도전을 위한 첫 발을 내딛는 것을 한인 사회에 공식적으로 알리는 자리라며 지난 3년간 아시안으로서는 처음으로 주하원 교육보건위원회 등에 들어간 만큼 3선도 문제 없을 것이라고 강한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한편 이번 행사는 김기철 민주평통 미주지역회의 부의장 등이 마련했습니다. 김 부의장은 이번 행사에서 모아진 후원금 2만 달러를 김 의원에게 전달하고 정치력 신장을 위해 동포 정치인을 배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론킴 뉴욕주 하원 의원을 더 큰 정치인으로 만드는 일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미국을 겨냥한 테러 사건 이후 미 전역의 국제공항에서 입국자들에 대한 입국 심사를 크게 강화했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음주운전 기록이 있거나 장기 유학생, 원화 및 달러 신고 규정 위반 등으로 2차 심사대로 넘겨지는 한인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 전역의 국제공항에서 음주운전이나 전과자, 장기 유학생, 원화 및 달러 신고 규정 위반 등으로 2차 심사대로 넘겨지는 한인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들에 따르면 현재 미국 입국 시 2차 검색대로 넘어가 추가적으로 조사를 받는 한인들은 대체적으로 미국에서 과거 음주운전 경험이 있거나 미국에 있는 중고등학교 재학 당시 폭력 및 마약을 하다 적발된 경험 또는 20대 초반의 미혼 여성으로 유흥업소 종사자로 오해받을 수 있는 노출이 심한 의상을 입고 있는 경우, 장기적으로 유학을 하면서 학교를 자주 옮겨 다닌 기록이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특히 미 입출국 시 달러와 원화를 포함한 $10,000 이상의 통화에 대한 신고 기준은 가족인데 이를 개인에 적용하거나 동반 가족이 보유한 현금 액수를 잘못 합산해 현찰을 압수당하는 한인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인 변호사들은 테러 여파로 미 공항 입국 심사가 계속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지적당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가능한 사전에 모두 점검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습니다. 뉴욕주 고졸학력 인증시험인 TASC를 한국어로도 치를 수 있도록 하자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도 같은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성사되지 않았는데요. 올해는 통과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다니엘 스쿼드론 뉴욕주 상원 의원과 닐리 로직 뉴욕주 하원 의원은 17일 메리엘렌 엘라 뉴욕주 교육국장에게 서한을 보내고 뉴욕주 고졸학력 인증시험을 한국어와 중국어로도 치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지난 2014년 1월부터 시행 중인 TASC 시험은 기존의 GED를 대체하기 위한 일종의 뉴욕주 고졸 검정고시 시험입니다. 현재 TASC 시험은 영어와 스페인어로만 제공되고 있습니다. 스쿼드론 의원과 로직 의원은 지난해도 같은 내용의 법안을 각각 주 상하원 교육위원회에 발의했지만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스쿼드론 의원과 로직 의원은 한인과 중국 커뮤니티는 뉴욕시 전체 인구의 13%를 차지하고 있고 지난 1990년부터 2010년까지 110%가 증가했다며 영어에 익숙하지 않은 한인과 중국계 이민자들도 원활하게 고졸 학력 인증 시험을 치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 시내 전체 공립학교에서는 아침 무료 급식이 제공되지만 수업 시간 전 교내 식당에서 먹도록 돼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뉴욕 시내 모든 공립학교 학생들이 각자의 교실에서 아침 무료 급식을 먹을 수 있게 됩니다. 뉴욕시 교육청은 오는 2017-18학년도부터 시내 전체 공립학교에서 전교생에게 아침 무료 급식을 교실에서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시는 이미 소득계층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아침 급식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지만 수업 시간 전 교내 식당에서 먹어야 한다는 불편 때문에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시교육청은 앞으로 학생들이 교실에서 급식을 배급받거나 등교할 때 포장된 급식을 나눠주도록 하는 방안 등 학교마다 편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카르멘 파리냐 시 교육감은 교실에서 아침 급식을 제공하면 집에서 식사를 하고 등교하는 학생들의 비만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반대 의견이 있었지만 의무적으로 먹어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걱정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불법 체류 이민자들이 매년 각 주정부와 로컬 정부에 기여하는 납세 규모가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간 116억 달러가 넘는다고 하는데요. 이들이 합법적인 신분을 취득하면 연간 납세 규모가 21억 달러가량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비영리 연구기관 세금 및 경제정책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 전국의 불법 체류 이민자들이 매년 거주지 주정부와 로컬 정부에 내는 세금이 116억 달러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금 및 경제정책연구소는 보고서에서 미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불법 체류 이민자들이 한 해 100억 달러 이상의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는 것이 진실이라며 정확한 데이터를 근거로 이민개혁과 불법 이민 논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불법 체류 이민자들은 매년 세일즈 텍스로만 69억 달러, 재산세 36억 달러를 지불하고 비록 합법적인 취업은 할 수 없지만 이들이 내는 개인소득세도 1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금 및 경제정책연구소는 포괄 이민개혁을 통해 불법 체류 이민자들이 합법적인 신분을 취득하게 된다면 주정부 및 로컬 정부에 내는 세금이 연간 21억 달러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추산했습니다. 올해 전문직 취업비자의 사전 접수 신청 개시일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한인들의 취업비자 신청이 예년보다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올해는 한인들의 취업비자 신청이 예년에 비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한인 이민 변호사들은 오는 4월 1일 시작되는 전문직 취업비자 신청을 준비 중인 한인들이 예년에 비해 줄어드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4월 1일 접수기간 시작을 앞두고 미리부터 접수 신청을 준비하는 사례가 많았는데 올해는 아직까지 신청자들이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공계 분야 졸업자들을 위한 졸업 후 현장 실습 기간이 최대 3년으로 크게 늘어난 데다 H-1B 신청 자격을 얻기 위한 스폰서 찾기 등이 까다로워지고 신청을 위한 비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스템 분야 졸업자들에 대한 OPT 기간 연장이 연방정부의 승인을 받고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가면서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스템 전공 유학생들은 연장된 OPT 기간 24개월에 전공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OPT 기간 12개월을 합치면 실제 OPT 가능 기간은 36개월로 연장됩니다. 뉴저지주의 자동차 보험료가 전국에서 세 번째로 비싼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평균 1,905달러로 전국 평균보다 44%나 높았습니다. 보험정보 웹사이트 인슈어닷컴이 전국 50개 주와 워싱턴 DC를 대상으로 실시한 연례 자동차 보험료 조사에 따르면 뉴저지의 연평균 자동차 보험료는 1,905달러로 조사됐습니다. 전국 평균 1,325달러보다 약 44% 비싼 수준입니다. 뉴욕의 연평균 자동차 보험료는 1,050달러로 전국 40위에 올랐습니다. 전국 평균보다 약 21% 저렴한 수치입니다. 이번 조사는 신용 점수가 높고 사고 기록이 없는 40세 남성이 풀 커버리지 보험에 가입했을 경우를 기준으로 6개 대형 보험사를 비교해 산정됐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 연평균 자동차 보험료가 가장 비싼 곳은 미시간으로 2,738달러에 달했습니다. 전국에서 교통사고 사망률이 가장 높은 몬태나는 2,297달러로 2위에 올랐습니다. 반면 연평균 자동차 보험료가 $1,000 이하인 주는 전국에서 8개로 아이오와 노스캐롤라이나, 버몬트, 뉴햄프셔, 아이다호, 위스콘신, 오하이오, 메인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동차 보험료가 전국에서 가장 싼 것으로 조사된 메인주의 연평균 자동차 보험료는 $808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뉴저지주 최고 병원에는 해켄색 대학병원이 선정됐습니다. 해켄색 대학병원은 진료 부문별 평가와 환자 만족도 평가에서 대부분 최고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17일 의료 조사 전문 기관인 캐슬 코놀리가 인사이드 저널에 발표한 2016년 뉴저지주 최고병원 순위에서 해켄색 대학병원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해켄색 대학병원은 지난해 1위였던 모리스타운 메디컬 센터를 제치고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난해는 3위에 올랐던 해켄색 대학병원은 올해 진료 부문별 평가에서 대부분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유방암 전립선암, 소아암 치료는 물론 관상 동맥 우회 수술, 엉덩이 무릎 치료, 우렬성 신부전증, 뇌졸중 치료 등 다방면에서 모두 1위를 기록했습니다. 치료 후 환자 만족도에서도 최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인들이 많이 찾는 또 다른 병원인 잉그루드 병원은 지난해 4위에서 올해 9위로 낮아졌습니다. 또 홀리네임 병원은 지난해 6위에서 올해는 7위로 한 단계 내려갔습니다. 반면 벨리 병원은 지난해 8위에서 올해 4위로 대폭 올랐습니다. 벨리 병원은 치료 후 환자 만족도에서는 해켄색 대학병원에 이어 2위를 차지했습니다. 한국의 청정해역, 통영 앞바다에서 생산된 신선한 수산물이 미주 한인들의 식탁을 찾아왔습니다. 오늘부터 20일까지 H마트 매장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FDA가 대한민국 청정해역으로 인정한 경상남도 통영시의 명품 수산물이 뉴욕 뉴저지 식탁을 찾았습니다. 오늘 오전 H마트 리치필드점에서 열린 테이프 커팅식에는 김동진 통영시장과 통영시 관계자들이 직접 참석해 준비된 굴과 멸치, 멍게, 꽃게, 장어 등을 소개하며 통영 특산품 홍보에 나섰습니다. 통영연안이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미국의 FDA로부터 청정해역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그래서 이 청정해역에서 생산된 수산물만 미국으로 수출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수산물이 이제 종류가 다양해요. 그래서 통영 수산물이라 하면 곧 청정한 해역에서 생산된 안전하고 신선한 다양한 수산물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통영은 위치적으로 난류와 한류가 만나는 남해안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어 신선도가 중요한 멍게, 굴 등의 수산물을 대량 공급하는 지역입니다. 2012년부터 4년째 미주 지역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통영시는 올해는 지난해보다 40% 정도 증가한 1,500만 달러의 수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H마트의 통영 명품 수산물 특판전은 뉴저지 리치필드점과 뉴욕 유니언점에서 이번 주 일요일까지 열립니다. 잠시 후 KBN 뉴스가 계속됩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하루하루를 항상 바쁘게 보내고 있다는 캘리포니아주의 선출직 공무원 미셸 박스틸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를 만나봤습니다. 현재 다루고 있는 오렌지 카운티 현안에 대해 조한규 기자가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북쪽으로는 부에나파크, 남쪽으로는 뉴포트 비치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오렌지 카운티 2지구의 미셸 박스틸 슈퍼바이저. 올해로 임기 2년 차를 맡고 있는 미셸 박스틸 슈퍼바이저는 지난 1월 부위원장에 선출된 후 총 14개의 위원회를 맡아 진행하느라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현안은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홈레스 쉘터. 지금 저희 빌딩 가까이에는 홈레스 피플이 진짜 몇천 명이 건물을 둘러싸고 있는데 진짜 게스트들이 못 들어올 정도로, 그래서 그분들에게 그 빌딩을 사서 지금 애나함 쪽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지금 홈리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립 또는 비영리 기관들이 홈리스 쉘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그랜트 프로그램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미셸 박스틸 슈퍼바이저는 설명합니다. 또한 오렌지 카운티 정부 청사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재원 마련도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합니다. 많은 돈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어느 빌딩을 팔고 어떻게 움직여서 텍스페어들의 돈을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써야 될까, 지금 그래서 그런 큰 문제들이 굉장히 있고요. 최근 존 웨인 공항의 알래스카 직항 노선이 결정돼 연평균 1,080만 명 이하의 유동 인구를 유지하는 문제와 파톨 처리 문제 등 다양한 업무들이 산적해 있다고 말합니다. 한편 미국 대선 경선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공화당은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예상 밖 강세로 인해 당 내부가 크게 당황하고 있다며 한인 커뮤니티를 포함해 미국을 위한 필요한 리더십이 만들어질 수 있기를 기대했습니다. 좀 더 리더십이 있고 좀 더 이미그랜트, 그러니까 리걸리 들어오는
그러니까 illegally 들어오는 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legally 들어오는 분들을 이해할 수 있고 그분들을 좀 감싸 안을 수 있는. 그다음에 TVK 뉴스 조한규입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얼마 전 미국에서는 호텔에 투숙했던 유명 여성 리포터의 알몸 동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퍼지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동영상을 찍은 스토커는 물론 범행을 막지 못한 호텔까지 모두 670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스포츠 방송 리포터이자 TV쇼 진행자인 에린 앤드류스. My name is Erin Andrews, and I'm a sports broadcaster for college football, college basketball, and Major League Baseball on ESPN. 방송계에 등장하자마자 미국에서 가장 섹시한 리포터로 선정될 만큼 빼어난 미모로 유명세를 탔습니다. Tonight, the first time in his career. 너무 예쁜 외모 때문에 선수들이 경기에 집중할 수 없다며 취재를 거부당하는가 하면 취재 도중 만난 힙합 스타가 그녀에게 키스를 하려는 행동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8년 그녀는 인터넷에서 충격적인 동영상을 발견했습니다. 샤워를 마친 뒤 알몸인 상태로 몸단장을 하는 자신의 모습이 각종 사이트에 올라 있었던 겁니다. I was just screaming that I was naked all over the internet and I didn't know what it was. And I'm just like, Dad, I'm naked all over the internet and I don't know what it is. 경기 중계를 위해 내슈빌의 한 호텔에 묵었는데 그녀를 쫓아다니던 한 스토커가 바로 옆방 벽에 구멍을 뚫고 알몸을 몰래 촬영한 겁니다. I feel so ashamed. I'm so embarrassed. I'm so angry. This could have been stopped. 지금까지 몰카 동영상을 시청한 사람만 수천만 명. 몰카를 촬영한 스토커는 징역 30개월을 선고받았지만 그녀의 정신적 피해는 전혀 치유되지 못한 상황. 에린은 스토커는 물론 스토커에게 자신의 방번호를 알려준 호텔을 상대로 90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이 열린 7일 동안 그녀는 눈물의 증언을 쏟아냈고 배심원단은 그녀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It's important that when we walk into hotels or any public building that says they're going to take care of us, that they take care of us and we feel safe and secure in their environment. 배상액은 우리 돈으로 670억 원. 스토커가 51%를, 호텔이 49%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몰래카메라는 앞으로도 늘어날 가능성이 큰 만큼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영화 티파니에서 아침을 해 촬영지였던 뉴욕 플라자 호텔이 다음 달 26일 담보권 행사를 위한 경매에 나올 예정입니다. 이 호텔 지분의 75%를 가진 수브라타 로이 회장이 투자자들을 사퇴한 혐의로 구속된 뒤 매각 절차가 시작된 것입니다. 낙찰가는 10억 달러 안팎으로 추정됩니다. 1907년 세워진 플라자 호텔은 1988년 도널드 트럼프가 실소유주였습니다. 뉴저지주 애틀랜틱시티가 4억 3,700만 달러에 이르는 재정 적자를 이유로 베이더필드 공항을 경매에 내놨습니다. 애틀랜틱시티 의회는 베이더필드 공항을 경매에 넘기는 안을 의결하고 오는 7월 17일 경매에 붙이기로 했는데 최소 입찰가는 1억 5,500만 달러가 될 전망입니다. 베이더필드 공항의 경매 수익은 시정부 부채 상환에 쓰일 계획입니다. 앞으로 뉴저지주에서 보행 중 텍스팅을 하다가 적발되면 $50의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지난 14일 파멜라 람피트 주 하원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특히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하면서 텍스팅을 하는 경우에는 범칙금과 함께 15일간 구금형에 처해진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한편 보행 중 텍스팅을 하다 사고를 당하는 경우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지난 2014년에는 2,500여 명이 사고를 당해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퀸즈 플러싱과 와이스톤 일대 무면허 마사지 시술사들이 무더기 적발됐습니다. 백구경찰서는 시민들의 민원을 토대로 지난 15일 마사지샵과 스파 등 10곳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이고 플러싱과 와이스톤 등지에서 한인을 비롯한 17명을 체포했습니다. 이 중 한인 여성 양모 씨는 와이스톤 150가 소재 마사지 업소에서 무면허 시술로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대체로 화창하지만 춥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6도, 섭씨 8도, 밤 최저 기온은 30도, 섭씨 영하 1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추운 가운데 가끔 눈이나 비가 오겠고 밤에는 3에서 6인치의 눈이 오겠습니다. 월요일은 화창한 가운데 기온이 오르면서 많이 춥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